조선 왕자전. 조선 왕자 중에 최고의 망나니로 꼽히는 임해군 이진. 임해군 이진은 선조와 공빈 김씨의 사이에서 서장자로 태어났는데 5살 어린 나이에 친모 공빈 김씨가 사망하면서 정모 의인왕후 손에서 자랐습니다. 동복 동생인 광해군과는 달리 생모의 얼굴을 기억하는 탓인지 의인왕후와 사이가 좋지는 않았다는데 친모의 라이벌 인빈 김씨가 공빈의 자리를 차지하면서 아버지의 총애가 줄어들어 인빈을 매우 원망했답니다. 인빈의 집안 사람들도 임해군에 대해 뭔가 사고를 칠 것만 같다고 재수없게 여겼다는데 훗날 임해군의 옥사에서 인빈 김씨의 아들 정원군과 의창군이 정사공신이 되어 임해군과 인빈 김씨 집안은 악연으로 끝납니다. 다만 그렇게 미워한 인빈의 손자 인조의 손으로 복권되었으니 참 아이러니한 일인데 이복 동생들인 정원군, 순하군과 더불어 선조의 아들들 중 계차반이자 인간 말종 3인방으로 악명이 높습니다. 그 때문에 임진왜란으로 국가가 위태롭던 시기에 세자가 되지 못했는데 왕자 시절부터 저지른 패악이 극에 달했던 막장 인간 쓰레기 왕자였습니다. 계차반 인간성을 보여주는 예로 임진왜란 중 이복 동생 순하군과 함경도로 떠나 병력을 모으는 임무가 내려졌지만 임무는 뒷전이고 순하군과 놀면서 술타령이나 하거나 관리와 백성들한테 온갖 행패를 부렸습니다. 결국 참다 못한 국경인 국세필등 함경도 백성들이 일본군의 가토 기요마사와 내통해 임해군과 순하군을 붙잡아 일본군에게 넘기고 말았습니다. 왕자들을 적에게 넘기는 반역을 저지른 것인데 오죽했으면 일본군조차 이들의 막장 행각을 듣자 혀를 차며 국경인 형제와 함경도 백성들의 심정을 이해해주고 두 사람을 사람 취급도 하지 않았을 정도였다고 합니다. 이후 포로 협상으로 풀려났는데 임해군과 순하군을 포로로 잡았던 가토 기요마사 측의 기록에 의하면 포로로 잡은 조선 왕자들을 잘 대접했지만 포로가 되었다는 사실로 성격이 완전히 더 망가졌다고 합니다. 나중에 명나라에서 장남 임해군이 있는데 왜 차남 광해군이 즉위한 거냐고 지적하자 임해군이 일본군에 포로로 잡혔다 미쳐버렸다고 둘러댔지만 차마 타고난 미친 액수라고 말할 수는 없어서 둘러댔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사실 왜군 입장에서야 적국의 왕자라면 협상 카드로 충분히 쓸 수 있으니 잘 대해주는 것이 당연하고 둘을 붙잡아 왜군에게 넘긴 백성들은 대놓고 반란을 한 셈이라 원수 같은 왕자놈들을 곱게 대하진 않았을 것입니다. 포악하고 인간성도 더러운 임해군 입장에선 백성들이 자신을 붙잡아 적에게 넘긴 행위 자체가 엄청난 굴욕이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도 명색이 왕자라 정문부가 난리통 속에서 그를 구했지만 전쟁 중에 반란을 도모한 국경인을 척살하기 위해서였지 임해군을 위해서가 아니었는데 그는 이후에도 민가에 엄청난 피해를 주고 다녔습니다. 임해군은 확인되는 범죄 행위들만 따져도 폭행, 강도, 권력을 이용한 재산 강탈은 기본이고 곡물 약탈에 심지어 첩시를 빼앗기 위해 강도로 위장해 도승지 유의서를 살해하기까지 했습니다. 게다가 임해군의 부하 김덕윤이 지시를 받고 유의서의 살해에 가담해서 체포당했는데 감옥에서 의문사를 해서 범인으로 지목받았고 이덕형의 상소를 받은 선조는 임해군을 불러 크게 질책했지만 끝까지 부인했습니다. 선조도 임해군의 이런 태도에 엄청 화가 났지만 그래도 명색이 혈육이자 아들이라고 감싸며 질책하기만 하고는 아무 처벌도 내리지 않았습니다. 또한 임해군을 수사한 포도대장을 파면해 징역을 살게 했으며 임해군을 고발한 유의서의 아들 유일에게도 곤장 100대를 때리고 유배형에 처했습니다. 이것도 처음엔 괘씸죄로 사형에 처하려고 했지만 유의서의 어머니가 부디 손자만은 살려달라며 눈물로 호소해 특별히 선처해준 것인데 한마디로 피해자들과 수사관을 처벌해버린 것입니다. 이 사건과 처리가 얼마나 가관이었는지 대북시각으로 작성된 선조실록과 서인시각으로 작성된 선조수정실록에서도 하나같이 선조에게 매우 비판적으로 서술할 정도였습니다. 무엇보다 임해군은 형제간의 우애도 나빠 친동생 광해군 때문에 본인이 세자가 되지 못했다고 생각해 광해군을 평소에도 미워했다는데 적반하장보다는 광해군에 대한 열등감과 자격지심에 가까워 보입니다. 광해군도 그런 형에게 좋은 감정이 있으려 만무했는데 임해군이 평소에 행실이 바르고 처신과 자기관리에 뛰어났다면 유력한 세자 후보가 되었을 것이고 광해군도 존중하며 다정하게 지냈을 것입니다. 이렇게 임해군은 백성과 조정 대신들은 물론 친형제마저 손절할 정도로 평소의 인격과 행실이 막장이라서 선조도 아무리 혈육이라지만
명색이 장남인 임해군을 세자로 책봉하려는 생각은 추호도 없었습니다. 다만 세자로만 삼지 않았을 뿐이지 조정 대신들에게서 처벌하라는 상소가 빗발치는데도 계속 감쌌으며 임해군도 그런 부친의 배경만 믿고 기고만장해져 계속 악행을 저지르고 다녔습니다. 그러나 임해군을 유일하게 비호해주던 선조가 승하하고 뒤를 이어 광해군이 즉위하자 대신들은 기다렸다는 듯 일제히 임해군을 처단하라는 상소를 올리기 시작했습니다. 훗날 영창대군을 지키기 위해 사실상 목숨을 건 상소를 올리는 의병장 곽재호를 비롯해 서인과 북인, 남인을 가리지 않고 당파를 초월한 모든 곳에서 임해군을 처단하라는 상소가 끊이지 않았습니다. 이 임해군 옥사에 연루되어 임진왜란의 전쟁 영웅들로 재은군, 연창군 등으로 봉해진 고원맥과 박령현이 임해군의 일파로 몰려 고문을 받다 억울하게 사망을 합니다. 물론 옥사 과정마저 실로 한심했던 것은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인데 광해군은 삼사가 절도 안치를 청하자 혐의를 기정사실화해서 유배한 뒤 옥사를 버렸습니다. 그리고 죄가 없을 가능성은 완전 무시한 채 종들의 입에서 자백이 나올 때까지 혹독한 고문을 가했고 자신의 머릿속 각본에 따라 자백할 것을 강요했습니다. 대사원 정고, 이덕형 등이 전언론을 펴자 못마땅하게 여긴 반면 정인홍이 임해군의 처벌을 주장하는 상소를 올리자 기뻐했다는데 역적이란 결론부터 먼저 내린 후 원인을 밝혀내는 과정을 거친 것입니다. 결국 광해군은 임해군을 교동도로 귀양을 보내버렸는데 마침 문제가 생기고 마는데 명나라에서 형 임해군이 엄연히 있는데 아우 광해군이 왕이 되는 것은 석연치 않다고 지적을 한 것입니다. 조선 조정에서는 임해군이 건강이 좋지 않아 광해군에게 왕위를 양보해 광해군이 왕위를 이었다고 보고했고 이에 명나라에서는 진상을 조사하겠다고 사신을 파견했습니다. 광해군은 형조 정랑 정후관 선전관 신경원을 보내 임해군을 데려오게 했고 외숙부 김예직을 보내 임해군에게 명나라 사신을 만났을 때 답할 말을 잘 타일러주게 했습니다. 임해군은 외숙부 김예직을 보고 자신은 아무 죄가 없다며 통곡했지만 이후 명나라 사신 어밀괴와 만해민을 만났을 때는 병에 걸린 척 연기를 했습니다. 어밀괴는 의문을 품었지만 광해군에게 뇌물을 받고 돌아갔고 이후 임해군은 교동도로 다시 유배되었는데 귀양지에서 의문사를 했습니다. 아마 광해군이 암암리에 암살했거나 사사했을 것이라는 심증만 제기될 뿐 정확한 사인은 지금도 불명인데 인조 때 귀양지의 관리가 독살했다는 노비의 증언이 나왔지만 반정 세력이 조작한 것이란 추측이 있습니다. 사실 임해군도 살기를 망각한 채 무사들과 어울리고 잡힐 것 같자 여장을 하고 도망쳤는데 정치적으로 공격받는 마당에 도망까지 쳐서 역적 인증을 해버렸으니 죽음을 자초한 것이나 다름없었습니다. 심의수는 임해군의 역모를 막는데 공을 세웠다며 익사 공신 2등에 녹훈되자 부끄러워하여 사양했으나 결국 공신의 봉해지자 계사나 차자가 아니면 공신 호칭을 쓰지 않았다고 합니다. 1608년에 민간에서는 임해군이 변을 일으키고 조정이 먼저 움직여 처치될 것이라는 소문이 많았으나 당시에 훈련도검 도제조였던 이항복은 진중하게 뇌동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어떤 사람이 은밀히 군사 대비를 명령하라고 권하자 이항복은 임해군이 만약 반란을 일으키면 평소처럼 처리하더라도 충분할 것이라고 했다고 합니다. 임해군의 죽음은 다른 의미로 큰 부작용을 초래했는데 열야실 기술에 따르면 조선은 명나라에게 뇌물을 쓰지 않았으나 광해군이 임해군 옥사를 덮기 위해 명나라 사신에게 처음으로 뇌물을 사용했다고 합니다. 이때부터 조선은 명나라 사신들에게 뇌물을 바쳐야 했는데 명나라의 조선이 뇌물로 은을 준다는 소문이 퍼져 요동 광령의 각 아문에서 조선을 노다지 소굴로 알고 뇌물을 요구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군부인 양천허 씨 사이에서 딸 한 명을 두었으나 딸은 요절했고 공식적으로 알려진 친아들은 없는데 KBS 역사 스페셜에서 임해군 아들에 대한 이야기를 방송한 바 있습니다. 방송은 임해군의 아들이 일본의 어떤 영주 밑에서 자라다가 도쿠가와 이에야스가 주도한 에도 시대에 저명한 일현 스님이 되었다고 하며 딸은 도가와 다치야스의 첩으로 살다 죽었다는 것입니다. 이 방송은 임해군의 아들이 아버지의 죽음을 듣고 슬퍼하며 지은 글이 전해지고 있다는 이야기를 다뤘는데 사실인지는 의문으로 조선과 일본의 국교 재개 때에도 이런 이야기가 없어 야사로 보입니다. 공식 후사가 없어 이복 동생 경창군의 차남 양녕군이 임해군의 양자로 입적해 현재 전주이씨 계파 중에 임해군파가 존재하며 양녕군은 독자 익풍군을 낳았고 익풍군은 아들 임원군과 임은부수, 딸 1명을 낳았습니다. 임원군과 임은부수는 각각 아들 2명을 두었으나
이들도 아들이 1명 내지 2명인데다 이들의 자손들마저도 대부분 아들을 1명 내지 2명 낳아 명목상으로 남아있는 후손들의 수도 굉장히 적습니다. 장남이면서도 일찌감치 세자 경쟁에서 배제되었고 명색이 성리학 국가인 조선에서 그 누구도 선조가 임해군을 세자 책봉에서 배제한 것을 문제 삼지 않은 것을 보면 불량하고 추악한 인성을 가진 인물임에 틀림없습니다. 저지른 악행이 많다 보니 임해군이 살아있을 때 모래배들과 종실의 망나니들이 그의 이름을 사칭해 배은립의 집을 습격해 강도질을 저지르는 사건까지 벌어졌습니다. 여러 면에서 막장인 인물이지만 인조반정주도 세력들의 광해군 깎아내리기와 후대의 인지도 부족으로 한동안 상당히 미화되었던 인물이라 여러모로 양녕대군과 비슷한 점이 많은 인물입니다. 태종이 죽은 후 양녕대군을 죽이라는 상소가 빗발쳤으나 세종은 끝까지 못난 형을 지켜줬는데 양녕대군은 보은하기는커녕 세종 재위기에도 폐악질을 저질렀고 수양대군이 일으킨 계유정난을 대놓고 지지했습니다. 생모에 대한 정은 있었는지 영창대군의 노비들이 선조가 병에 걸린 이유가 공빈 때문이라는 무당의 말을 믿고 공빈의 묘에 저주를 시도하자 국노를 보내 어머니의 묘를 지켜 저주를 하지 못하게 했습니다. 사극에서는 입체성이 필요해서인지 마냥 미화하거나 사이코로 묘사되지는 않고 음모에 휘말린다거나 양녕대군처럼 위약한다거나 하는 식으로 묘사된 경우가 많았습니다. 오늘 조선왕자전은 조선 왕자 중에 최고의 망나니로 꼽히는 임해군 이진이었습니다.